유기체들의 지질학적 천위에 대하여. 종이 나타날 때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하나씩 하나씩 매우 천천히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지층들, 거기서 멸절대종은 하나나 둘뿐이고 새로이 나타난 종 역시 하나나 둘뿐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종들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달 속도도 다르다. 자, 보면은 가장 오래된 제3기 지층에서 많은 멸절한 형태들 가운데 현생 폐류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기에서 온 것 중에서 거의 멸절했지만 현생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3기라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이 4기고, 그리고 이제 3기가 이제 이때죠. 지금보다 이제 더 옛날, 그렇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기슭의 퇴적층이 있는 특이하고 멸절된 많은 포유류들, 그리고 파충류들과 연관관계에 있는 현생 악어. 히말라야 산기슭의 퇴적층에 보면은 포유류들이 멸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생 악어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있고 이제 멸절된 것도 있다 이런 거죠. 실루리아기 링굴라는 이 속에 속한 현존 종들과 거의 같은데 다른 실루리아기의 연체동물 대다수와 모든 갑각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루리아기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신생대도 아니고 중생대도 아니고 고생대예요. 실루리아기가 고생대. 이렇게 아주 옛날 건데도 이 링굴라라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인 현생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때랑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들이 발달 속도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존재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고생물학적인 발견도 전 세계에서 생명 형태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보다 놀랍지는 않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저게 고생될 거다, 중생될 거다, 신생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발달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적도의 남아메리카, 티에라 델 푸에고, 희망봉, 그리고 인도 반도처럼 세계 각지에서 백악이라는 광물 그 자체는 파편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완전히 다른 기구를 가진 곳에서도 유럽의 백악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백악기의 그 지층에 해당하는 생물을 갖고 있는 그런 층을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백악이라는 물질은 없지만 그래서 먼 여러 지역들에서 몇몇 층 속에 있는 유기체 잔해들은 백악기의 것들과 너무나 명백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제 상부나 하부 암석층에서는 발견되지만 유럽의 백악층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 다른 형태들은 세계의 이런 먼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백악층에 가깝긴 하지만 백악층에 있지 않은 것들, 상부와 하부에 있던 것들은 다른 이런 그 유럽의 백악층과 비슷한 층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기는 백악기의 특징을 갖는 생물들만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러시아와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몇몇 연속된 고생대 암석층에서도 생명의 형태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도 고생대 생물은 고생대 생물이다. 근데 이런 거는 다 해양 생물들에 관한 것이고 육지와 담수의 생물들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그렇게 변화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육지에 대해서, 육지 생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해양 생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변화했다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이제 똑같은 수천 년이나 수십만 년을 지칭한다고 믿으면 안 되고, 심지어 그 단어가 엄밀한 지질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변한다는 것은 뭐 시각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같다는 건데, 그게 수천 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먼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해양 생물들, 그리고 홍적세의 유럽에 살았던 모든 해양 생물들을 지금 남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생물들하고 비교한다면, 노련한 박물학자라고 해도 유럽에 생존하는 서식 생물과 홍적세의 해양 생물들 중 어느 쪽이 남반구의 그것들과 더 닮았는지를 판가름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있는 생물들 하고 홍적세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 어느 것이 남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과 비슷한지, 유럽의 지금 것들과 홍적세 것 중에서 그것을 판가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남반구랑 북반구에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홍적세는 언제예요? 플라이스토세. 그래서 지금 제4기의 현세에서 하나 전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그 과거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몇몇 관찰자들이 미국의 현생 생물이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것들보다, 여기 살고 있다는 여기가 어디예요? 유럽이죠. 제3기 후반에 유럽에 살았던 것과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3기는 언제예요? 홍적세가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살고 있던 생물들이 유럽에 지금 살고 있는 것들보다 3기에 살았던 거랑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유럽과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근에 형성된 해양 지층들을 보면은 상부선신세랑 홍적세와, 정확히 말해 현재의 지층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화석 유물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 오래된 하부 퇴적층에서만 찾을 수 있는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질학상 동시대의 것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그건 이제 북반구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죠. 거기서 최근에 형성된 해양지층, 그게 뭐냐? 상부선신세랑 홍적세란 말이에요. 홍적세는 요거고, 상부선신세는 이제 플리오세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 있는 생물들을 보자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옛날 지층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생명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건 동시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짧게만 보자면, 유럽에 있는 현 지층 거가 남반구 생물과 가깝냐, 아니면 유럽에서 조금 지난 옛날 지층에 있는 게 남반구 생물과 비슷하냐, 현재 그곳은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이제 길게 보면은 그게 동시대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질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같다라는 게 진짜 정말 시각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십만 년 이런 주기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명 형태가 이처럼 유사하게 천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연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생됐건 고생대 생물이고, 중생됐건 중생대 생물이고, 신생됐건 신생대 생물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계에 있는 동식물들이 같은 속도로, 여기서 같은 속도라는 것은 시각이 같다는 건 아니고
한 수백만 년, 수십만 년 그런 단위로 봤을 때 비슷한 정도로 진화가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중생들께 갑자기 요새 나타난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생물들이 진화해 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종은 낡은 형태들보다 우월한 몇 가지 이점을 가진 새로운 변종들이 발생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미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거나 자기 나라에서 다른 형태들보다 우월한 몇 가지 이점을 가진 형태들은 당연히 새로운 변종이나 발단종을 가장 빈번히 탄생시킬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은 우월한 점을 가진 변종에서 생겨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배적인 형태들은 새로운 변종을 더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미 다른 종들의 영역까지 어느 정도 침범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멀리 퍼지며 변이하는 종들이 나중에 더욱 멀리까지 펴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변종들과 종들을 또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넓은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성공적일 확률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넓게 퍼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수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있다. 자, 서로 이어져 있는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의 경우보다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에 사는 육상 생물의 경우에 확산이 더 느릴지 모른다. 그렇죠. 해양은 이어져 있지만 육지는 분리되어 있죠. 바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 시작해서 확산 중인 지배적인 종은 더 지배적인 종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형태는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어디에서나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가장 지배적이라는 것은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공할 거라는 거죠. 유사하고 동시다발적인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생명 형태들이 천이한다라는 것은 널리 확산되고 변화하는 우세한 종에 의해 새로운 종이 형성된다는 법칙과 잘 조응한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세계에 있는 생물들이 동시대적으로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랑 같냐? 자연선택 이론에서 보면은 지배적인 종이 더욱 우세한 종이 되는 그런 법칙하고 잘 들어맞는다. 자, 멸절한 종과 현생종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자연계로 수렴된다. 그래서 이 사실은 계승의 원리로 설명된다. 계승의 원리 진화 이제 분기가 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멸절한 종과 현생종은 하나의 거대한 자연계로 이제 수렴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조상을 추적해 보면은 동물계든 식물계든 그렇게 수렴이 된다는 거죠.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면 어떤 형태든 좀 더 고대의 것일수록 현존 형태들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죠. 더 옛날 것이라는 것은 더 이제 분기가 덜 된 시점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것들과 더 많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프랜시스 트레블리언 버크랜드가 오래전에 언급했는데 모든 화석들은 현존하는 집단에 속하거나 집단과 집단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든 화석은 현존하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집단들 사이에 껴맞춰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멸절한 생물들이 현존하는 속과 그리고 목 사이의 넓은 간격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박이 불가능하다. 위대한 고생물 학자인 오원이 제공했던 척추동물문에서 멸절한 동물들이 현생종의 집단들 사이에 올 경우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파들은 책 전체를 가득 메울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제 멸절된 종들을 현재 있는 그 종들 사이에 끼워 맞춰보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요 종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 보이는 요 종들이 옛날에는 한 종에서 나왔다. 요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실이다 이거죠.